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직 검사들과 야당 정치인이 로비를 받았다는 김봉현 씨의 옥중 폭로를 놓고 오늘 법무부와 검찰이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이 관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대검찰청은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법무부 발표는 사실이 아니라면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중상모략이라고 맞섰습니다. 먼저 오늘 벌어진 법무부와 검찰의 전면전을 양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틀 전 김봉현 씨의 폭로 직후 법무부는 즉각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오늘까지 사흘 연속 김 씨를 상대로 현직 검사 대상 로비와 야권 정치인 비위 의혹 등 사실관계를 파악했습니다. 법무부는 김 씨가 관련 의혹들을 검찰에 진술했지만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이 철저한 수사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혀놓고도 수사 지휘가 부실했다는 뜻으로 지적했습니다. 법무부는 김봉현 씨가 언급한 강남 룸살롱 접대 과정에 검찰 관계자가 참석했던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법무부는 감찰과 별개로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며 별도로 팀을 꾸려 검사 로비 의혹을 수사할 가능성마저 내비쳤습니다. 현 수사팀은 물론 윤석열 총장에 대한 불신을 강하게 표현한 겁니다. 더욱이 추미애 법무장관의 감찰 지시 하루 만인 어제 윤석열 총장이 같은 사안에 대해 수사를 지시하며 맞불을 놓은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 대검찰청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우선 검사 로비 의혹은 이틀 전 언론을 통해 최초로 인지해 즉시 남부지검에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한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어 야권 정치인 관련 의혹도 이미 내용을 보고받아 지시한 대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법무부의 발표는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가 감찰에 들어간 사안에 검찰총장이 수사 지휘를 하는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검찰 내에서도 나오는 등 옥중 폭로의 여파로 법무부와 대검의 갈등이 재현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윤석열 총장도 직접 반박에 나섰습니다. 자신이 야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뭉갰다는 건 턱없는 얘기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수사팀 검사가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도 자신은 전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윤 총장은 그동안 언론 노출을 피하면서 직접적인 대응을 자제해 왔는데요. 상당히 이례적인 반응입니다. 이면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무부는 검찰의 라임 수사가 편파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지적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윤 총장이 야권 정치인 및 검사 비위에 대해 구체적 사실을 보고받고도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틀 전 김봉현 씨가 옥중 입장문에서 검찰 출신 A 변호사가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려면 청와대 수석 정도는 잡아야 한다며 회유했다고 폭로한 만큼 윤 총장도 이번 사태의 직간접적 당사자라는 법무부의 인식이 드러난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김 씨의 폭로 이후 침묵을 지키던 윤 총장은 직접 나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법무부의 중상모략이라는 대검의 공식 반박 입장이 나오기 직전 윤 총장은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턱도 없는 이야기다. 수사를 내가 왜 뭉개느냐며 일선 수사에 총장이 누구를 수사해라 말라 하는 게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검사의 비위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받은 바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라임 수사 검사 선정에 총장이 직접 관여했다는 법무부 입장에 윤 총장은 대검은 외부 파견 검사만 제가 한다며 법무부가 최종 승인을 하는 만큼 총장이 전적으로 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간 여권이나 법무부와의 갈등 국면에서 직접적인 언급을 자제했던 윤 총장으로서는 이례적인 반응입니다. 윤 총장과의 해당 기사 원문에는 윤 총장 자신이 수사를 지휘하지 않아도 그만이며 별도 수사 주체를 만들든지 알아서 하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가 대검의 항의로 40분 만에 삭제되는 촌극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이면주입니다. 정부가 다시 소비 할인권을 풀기로 했습니다. 영화나 공연, 전시는 물론 체육시설에서도 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국민 누구나 할인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소비할 때 꼭 챙겨서 혜택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소비 할인권은 언제,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김미희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맞은 첫 주말. 홍대 앞 거리는 주말을 즐기려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동안 사람의 발길이 끊겼던 식당들도 모처럼 손님들이 북적이며 활기를 띠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며 소비가 조금씩 살아나는 분위기입니다. 그 2주 동안, 3일 동안 나온 매출에 합도 안 됐던 것 같아요. 이제 이번 달은 조금 기대를 하는, 상황이 풀리기 기대를 하는 중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소비 할인 쿠폰 사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제한을 받아왔던 국민 여러분의 문화와 여가 활동을 방역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금이나마 지원해 드리고자. 쿠폰 사용은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박물관과 전시는 22일, 공연은 24일, 영화는 28일부터, 체육시설은 다음 달 2일부터 쓸 수 있습니다. 할인폭을 보면 박물관과 미술관은 1인당 최대 3,000원, 뮤지컬과 연극 등 공연은 1인당 8,000원입니다. 영화는 온라인 예매의 경우 1인당 2장씩 일주일에 최대 12,000원씩 쓸 수 있고, 체육시설은 1인당 8만 원 이상 사용 시 3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외식과 숙박, 여행 3개 분야 할인은 일단 빠졌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빠진 3개 분야는 향후 코로나19 확산 여부를 보고 지원 시기를 다시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미희입니다. 요즘 5G 폰 많이들 쓰시죠? 4G보다 20배나 속도가 빠르다고 하고 요금도 더 비싸니까 좋을 것 같은데 실제 사용해보면 4G와 차이를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5G 폰이 지하철에서 얼마나 잘 터지나 봤더니 더 빠르기는커녕 심한 경우 10년 전인 3G 속도도 안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진욱 기자입니다. 5G 가입자 1,000만 명을 앞두고 이제 지하철에서도 5G 최신 폰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5G 폰을 5G 제속도로 쓸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 이동 거리 중에 한 70~80% 정도는 일단 그래도 5G로 가끔 끊겨요. 4G랑 5G랑 특별히 다른 점은 잘 모르겠어요. 정부가 2달 전 밝힌 전국 지하철의 5G 가용률은 평균 76.3%. 1시간 접속했을 때 46분은 5G로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규모가 적은 지방 지하철은 대거 포함되고 서울 지하철은 절반만 들어간 이른바 평균의 함정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 결과 서울 지하철 3호선과 8호선의 5G 가용률은 26%대에 불과했고 그나마 양호한 2호선도 64%로 전국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통신사별 편차는 더 심각합니다. LGU+는 3호선에서의 5G 가용률이 11%, 특히 8호선은 6%에 불과해 1시간 타는 동안 4분만 5G에 연결됐습니다. 5G 가용률 편차가 상당히 큰데 5G 품질이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하지 못했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실제 취재진이 5G 스마트폰을 들고 지하철을 돌아봤더니 대부분 LTE로만 연결됐습니다. 5G가 잡히는 곳도 기지국수가 적어 속도는 10년 전 3G 수준인 1Mbps 미만으로 측정됐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아직 5G를 구축 중에 있고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통신사들이 5G 가입자를 받을 때 안 터지는 지역 등을 정확히 알리고 5G 불통으로 4G 요금제로 돌아가는 가입자에겐 위약금을 깎아줘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MBC 뉴스 정진욱입니다.